논문 발표도 한번 했고 해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그 박주영 교수님의 특강 같은 걸 하나 듣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정보 이론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그 가벼운 내용인데 뭐랄까 듣고 이런 주변에 스쳐 지나갈 만한 일들이 굉장히 공학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런 현대 사회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듣게 되어서 감명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보 이론이 굉장히 간단한데 클로드 셰넌이라는 분이 이제 이 이론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평범하게 정보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보면은 서프야, 정보란 무엇일까요? 네,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그냥.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또 어떤 수업에서 그런 질문, 비슷한 질문 나왔는데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랑 지식이랑 차이가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오, 아, 엑셀표에서 네, 정보라는 엑셀표에서 전달하는 음, 자기 의식과 무시와 상관없이 음, 굉장히 좋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달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들었던 내용에서도 보면은 이런 2013년도 가을학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저기 충남 논산의 농사꾼이라면 이런 가을학기 시간표가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정보는 일단 정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보인데, 이 정보는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정보는 정보 아닌가요? 정보는 정보인데 이제 정보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는 나한테 가치가 높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낮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낮은 가치의 정보가 저한테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제 퀘스천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묻는 프로세스가 없으면 정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질문을 갖는다는 것은 무언가에 불확실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표를 갖다가 월수 오후에 수업을 듣고 싶은데 어떤 교수님이 어떤 강의를 하는가 했을 때 노준 교수님, 우성주 교수님, 김희경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구나. 월수 오전에는 어떤 게 하지?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표가 말했듯이 그래서 정보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존재한다. 불확실성을 줄인다.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서표가 중요한 말을 했는데 전달이란 말을 했죠. 그래서 정보에 있어서 세 가지 플레이어가 존재해야만 하는데, 먼저 묻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묻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되는 것이고, 묻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이 있을 때 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이제 목소리, 텍스트, 그리고 이제 전자기파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터미널로지를 뭐 리시버, 샌더, 채널로 각각 얘기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한 장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별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일단 말로 할게요. 인포메이션은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인볼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묻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둘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항상 정보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속성을 띠게 돼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없으면 정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고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있고 그 다음에 전화 연결선이 있어야 그 두 사람 사이에 정보의 트랜스미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야 정보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위성에서 지구를 향해 전파를 쏠 때도 전파를 통해야만 정보가 위성에서 지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슬라이드 노트 이것도 여러분의 눈하고 뇌가 있어야 여러분의 기억으로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그렇게 얻게 되는데 그래서 정보이론은 간단히 이러한 세 가지 룰, 샌더, 리시버, 채널 이 세 가지의 역할에 대한 과학의 브랜치이다. 역할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셰넌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문제가 한 지점에서 어떤 다른 지점에 선택된 메시지를 재생산해야 한다는 것. 석표가 저한테 뭔가를 말을 했을 때 그 석표가 아는 내용 뭐가 있을까요? 축구는 뭐 짧은 패스를 해야 된다 라는 정보를 저한테 주고 싶다면은 그 말을 했을 때 제 머릿속에 축구는 짧은 패스를 해야 한다고 재생산이 돼야만 정보가 전달이 된 거겠죠. 그럴 때 자 가정을 하나 해보면 석표가 저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국이 형 밥 먹었어요? 하면은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석표가 나한테 같이 밥 먹자고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정보를 얻게 되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다가 인터넷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형 글자하고 요자를 빼먹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형국이 밥 먹었어? 그러면 이제 저는 물음표를 찍고 이제 랩으로 오라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클로드 셰넌이 말한 것 중에 보면은 여기 설명 안 했네. 그러니까 exactly or approximately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또는 대략적으로 정보를 재생산해야 한다. 그 말은 방금 석표 그 카톡 메시지 본 것처럼 석표가 말이 짧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저한테 같이 밥을 먹자는 그 정보는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그 외에 부가적인 정보들이 더 들어왔죠. 석표가 말이 짧아졌네. 뭐 왜 저러지? 무슨 일 있나? 그런 부작용이 어프록시메이틀리 할 때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카톡 문자가 왔다면 그냥 밥 먹으러 가자는 거구나. 그래서 별일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형하고 요자가 빠지는 이유가 이제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인데 그 노이즈가 어디서 생길까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아까 말한 샌더, 리시버가 있을 때 채널이 있고 형구형 밥 먹었어요 보냈는데 분명히 이렇게 문자가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겠죠. 이때 바로 여기 이 채널에 어떤 노이즈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우리가 말한 보이스가 그냥 공기를 통해서 거의 노이즈가 안 생기고 제 귀에 들어오면은 서로 간에 이제 정보 전달이 확실히 거의 이그젝틀리 되는데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제 이런 전자 정보들은 비트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비트라고 하면은 데이터들이 0 또는 1로 표현이 되게 되고 물리적으로 이거는 단순히 이게 마그넷이 스몰 마그넷이 업이냐 다운이냐를 단순히 표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로 데이터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0이 어떤 물리적인 이유로 굉장히 더운 곳에서 카톡을 보냈다. 사우나에서 석표가 사우나다 카톡을 보내가지고 폰에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0이 1로 바뀌고 1이 0이 바뀌면서 형하고 요가 빠졌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게 이제 비트 플립에 의해서 이제 이런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0을 보냈을 때 0을 받고 1을 보냈을 때 1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노이즈라고 했을 때 그 노이즈가 발생한 확률을 F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러가 발생 확률은 F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고 제대로 전달될 경우가 1-F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이미지를 이렇게 비트가 뒤집어지는 확률을 10%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전달은 되지 않았지만 대충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에러가 10% 정도 있는 이미지를 보고도 원래 그림이 어떤 건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뭐 지금은 이렇게 단순히 이미지를 전달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exactly 전달될 필요는 없지만 approximately 전달되는 거 허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다. 뭐 굉장히 군대에서 전쟁이 났는데 보낸 메시지가 막 에러가 났다, 많이 났다 이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에러 레이트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001, 01, 10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000, 000 카피를 3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를 보낼 때 한 번을 보내는 게 아니라 3번을 보냄으로써 좀 더 안정성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이 S를 T로 바꾸는 거를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코딩 하면은 저는 굉장히 약간 압축 쪽에 가까운 뜻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비디오나 오디오 쪽에서는 인코딩 하면은 약간 큰 원본 파일을 사람들이 쓰기 쉽게 압축을 해서 변환시키는 그거를 인코딩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인코딩의 뜻하는 게 변환이 맞습니다. 변환을 시킨다는 자체가 인코딩인데 그것의 목적이 압축에 있느냐 아니면은 방금 이것처럼 통신을 스테이블하게 하느냐 목적이 다를 뿐 인코딩의 본질은 뭔가의 포맷을 딴 걸로 바꿔주는 그것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본 메시지를 0이나 1로 바꾸는 것 자체를 인코딩이라고 하고 이제 목적이 2가지가 있다. 압축과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거 2가지 압축과 안정적으로 통신하기. 그래서 0과 1이 단순히 있는 게 인코더를 거치게 되면 000, 111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싶다. 0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을 때 이제 비트를 3개를 쓰게 되면은 여기까지 000, 001, 010, 100까지는 0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확률 1이 더 많기 때문에 1로 판단하고 했을 때 이게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F는 0.1로 봤을 때 000 그대로 전달된 확률이 0.7이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아까는 확률이 10% 정도 에러 확률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바꿨더니 2.8%로 줄었다. 3개를 씀으로써 001이 01 확률이 0.08을 그러니까 처음에 보낸 게 0을 보내고 싶은데 받는 사람이 받을 메시지 000을 보낸 거야? 네. 그래서 도착했을 때 001, 1 확률 0.08이에요. 0이렇게 됩니다. 000을 보냈는데 001을 받았다면 0으로 판단하고 근데 0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데 그때 이게 0으로 판단이 됐을 때 0일 확률이 0.08밖에 안 돼? 8.1%. 네, 그러니까 000을 보내는데 받는 사람 001이면은 0 그대로 오는 게 0.9, 0 그대로 0.9. 예. 근데 0.1도 곱해요. 그러니까 0이 1로 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000
2.8%로 72%의 에러 그 생성률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채널의 캐패시티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에러율을 10에서 2.8로 줄였다. 그러니까 캐패시티를 줄인다는 게 원래는 그 0이라는 한 글자를 보내려면은 한 번만 보내면 되는 거를 우리는 3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널 캐패시티를 줄였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보낼 거 3번을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양을 포기하고 안정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이렇게 3개짜리로 인코딩을 해서 보내서 다시 디코딩을 했을 때 아까보다 훨씬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클로드 셰넌이 아까 정보 이론의 창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전화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상대방이 거의 정확히 잘 알아들어야 했겠죠. 왜 그러십니까? 왜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에러 레이스를 10에서 2.8로 줄였는데, 네, 사이즈가 3배로 늘어났죠. 데이터 사이즈가. 그래서 이게 되게 나쁜 것인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다음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뭐 이런 시그널들이 있을 때 100개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코더, 아까 근데 컴프레션을 위한 인코더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걸 압축을 시켰다. 그래서 100개를 10개로 만들었는데 압축을 시킨 거를 그 에러 레이스 줄이기 위해서 스테이블한 인코더를 썼더니 30개가 됐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100에서 30으로 확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코딩이라는 게 어떤 한 형태에서 다른 걸로 변환시킬 것인데, 목적이 압축을 시키느냐, 그리고 스테이블하게 만드느냐. 하지만 그걸 두 개를 잘 조합을 하면은 두 가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네. 되게 신기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정보는 일단 제 질문에 대한 답이어야 정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정보는 항상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는 쪽으로. 이 말이 되게 저는 흥미로워가지고, 불확실성을 없앤다길래 저는 박주영 교수한테 질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박주영 교수님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했더니 교수님이 답변을, 그 시점에서는 내가 정보를 얻은 게 맞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거짓말 한 걸 알았을 때도 정보를 안 것이다. 왜냐하면은 교수님은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 어떤 정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제가 어떤 말을 여러분들께 하더라도 그 말은 다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그래서 정보 이론은 이제 이 묻는 사람,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채널에 대한 연구이고, 마지막으로 인코딩, 어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는 게 인코딩인데, 이게 목적이 안정화냐, 속도냐, 그리고 컴프레션이냐, 그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냥 저희가 단순히 대화하는 것이, 정말 그냥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그 대화 속에는 다 정보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다만 현대 사회에는 인터넷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 전화기로 정확히 상대방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이론이 없었다면은 과연 인터넷이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굉장히 우리 사소한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서 발생한 그 이론들이 오히려 더 위대하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질문 있으신 분? 아까 슬라이드에서 자기가 벨랩에서 일했기 때문에 펄펙트한 걸 원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 여기에 대한 뭔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혹시 넘어가볼까?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0%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거나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들이 많이 줄였는데 그걸로 완벽하지 않다. 펄펙트해야 된다. 그리고 그 팔로우 뭔가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얘기하고 사실 48년도에 쓴 논문이 있다고 원래 PPT 슬라이드에는 여기 이제 그 레퍼런스가 달렸었거든요. 사실 퍼펙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문을 끌어주시는 선생님이 쓰셨는데 그 레퍼런스 담은 거를 깜빡했습니다. 근데 퍼펙트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에러율이 0인 커뮤니케이션이라서 어떻게 했더라? 그 논문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코스트를 주지 않고도 0%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신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 특강에서 100을 얻기 위해서 100을 써야 한다 이건 아니고 우리가 100을 얻기 위해서 한 50 정도만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마 그 48년도 논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